안녕하십니까? 지식과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 한국인들에게 영어는 마치 평생의 숙제와도 같습니다. 수년간 학교에서 배우고 막대한 돈과 시간을 들여 학원을 다니고 수많은 학습법을 시도해보지만 외국인 앞에만 서면 입이 얼어붙는 경험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왜 우리는 이토록 영어에 발목 잡혀 힘들어하는 걸까요? 혹시 우리의 목표 설정과 접근 방식 자체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에게 힘을 실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깊이 있는 지식을 나누는데 큰 원동력이 됩니다. 최근 한 새로운 영어 교육법이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특히 수십 년간 영어를 공부해왔지만 늘 제자리 걸음이었던 중장년층, 자녀 교육을 위해 다시 영어책을 펼친 주부, 그리고 바쁜 일상 속에서 자기 개발을 꿈꾸는 직장인들에게 큰 공감을 얻었죠. 50대 의사부터 60대 사업가까지 배움의 열정으로 가득 찬 사연들이 쏟아졌습니다. 그들은 모두 비슷한 고민을 안고 있었습니다. 왜 나는 영어를 포기했을까? 이 질문에 대해 한 영어 전문가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목표 설정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영어를 배우기 시작하는 첫날부터 원어민처럼 말하는 것을 목표로 삼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우리를 지치게 하고 결국 포기하게 만드는 가장 큰 함정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I don't buy it 이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나는 그것을 사지 않는다는 뜻이죠. 실제로 가게에서 물건을 보며 이건 너무 비싸네. I don't buy it 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명확하고 깔끔한 정가 영어입니다. 하지만 어느 날 친구가 믿기 힘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글쎄 길에서 5천만 원을 주었어. 그 말을 듣고 우리는 이렇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What? I don't buy it. 이 상황에서 나는 그 이야기를 사지 않아 라고 해석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말도 안 돼, 믿을 수 없어 라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이해하죠. 기존의 영어 교육은 종종 이 두 가지 용법을 한꺼번에 가르치려 합니다. 자, I don't buy it은 사지 않는다는 뜻도 있고 믿지 않는다는 뜻도 있으니 외우세요. 하지만 이제 막 영어를 시작하는 학습자에게 이는 큰 혼란과 부담을 줍니다. 수많은 수거와 관용 표현의 벽 앞에서 좌절감을 느끼게 되죠. 새로운 접근법은 이렇게 제안합니다. 처음에는 원어민처럼 현란한 표현을 구사하려 애쓰지 마십시오. 대신 명확하고 정직한 표현부터 완벽하게 내 것으로 만드십시오. 말도 안 돼 라는 말을 하고 싶다면 굳이 I don't buy it를 떠올리려 애쓰지 말고 I don't believe it 이라고 말하는 연습부터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탄탄한 기초를 쌓는 첫걸음입니다. 원어민이 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원어민과 대화하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그 단계를 거치고 나면 언젠가는 자연스럽게 원어민처럼 말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의문을 제기합니다. 아니, 문법 공부는 지겹고 시대에 뒤떨어진 방식 아닌가? 원어민 아이들도 문법부터 배우진 않잖아?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모국어를 배우는 아이들의 이야기입니다. 이미 한국어라는 견고한 언어 체계를 머릿속에 가진 성인이 제2외국어를 배울 때는 접근 방식이 달라야 합니다. 어린아이가 언어를 배우는 과정은 수만 시간 동안 주변의 말을 스펀지처럼 흡수하며 자연스럽게 체득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성인 학습자에게는 그만한 시간과 환경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제한된 시간 안에 효율적으로 언어를 배우기 위해서는 마치 건물을 지을 때 설계도가 필요하듯 언어의 규칙,
즉 문법이라는 뼈대를 세우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강조되는 것은 영작의 중요성입니다. 여러분이 직접 글로 쓰지 못하는 영어는 여러분의 입에서도 결코 나올 수 없습니다. 이 말은 영어 학습의 핵심을 꿰뚫습니다. 우리는 흔히 말하기와 쓰기를 별개의 영역으로 생각하지만 사실 이 둘은 깊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머릿속의 생각을 논리적인 문장으로 구성하는 훈련, 즉 영작 훈련을 통해 우리는 비로소 자신의 생각을 명확하게 표현하는 힘을 기를 수 있습니다. 문법을 기반으로 영작을 하고 그 문장을 입으로 소리내어 말하는 훈련을 병행할 때 우리의 영어 실력은 비로소 단단한 시멘트처럼 굳건하게 쌓아 올려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얼마나 노력해야 의미 있는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만약 영어의 가장 기초적인 개념, 예를 들어 비동사와 도동사의 차이 정도만 아는 사람이 하루에 5시간씩 집중적으로 공부한다면 3개월 안에 원어민과 기본적인 대화를 나누는 것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름이 뭐예요? 저는 이것을 먹고 싶어요. 우리 사귈래요? 와 같은 간단한 의사 표현 말입니다. 물론 이것이 유창한 수준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또 다른 현실적인 장벽에 부딪히게 되죠. 우리는 배운 대로 정직하게 문장을 만들어 말하지만 원어민들은 우리를 배려해주지 않습니다. 그들은 훨씬 빠르고 수많은 생략과 슬랭을 섞어 말합니다. 이때 우리는 단어를 주워 섬기며 대화의 흐름을 겨우 쫓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영어가 단계적인 학습 과정이라는 증거입니다. 기초 단계에서는 나의 의사를 전달하는 법을 배우고 중급 및 심화 단계로 나아가면서 원어민의 말을 알아듣고 그들의 표현을 익히게 되는 것입니다. 외국 스탠드업 코미디를 보면서 처음에는 웃음 포인트를 놓치다가 어느 순간 그들의 농담이 들리기 시작하고 심지어 저 사람 문법 틀렸는데 라고 잡아낼 수 있는 수준에 이르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성장의 증거입니다. 원어민들도 대화 속에서 문법을 생략하거나 비격식적인 표현을 자주 사용하는데 그 차이를 인지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엄청난 발전인 셈이죠. 이러한 체계적인 학습법은 수년간의 연구를 통해 탄생했습니다. 처음에는 300개가 넘는 복잡한 규칙들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방대한 양의 학습자들이 지레 겁을 먹고 포기할 것이 뻔했죠. 그래서 연구자들은 이 규칙들 사이에 숨겨진 공통점과 상위 개념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 4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키, 몸무게, 눈 크기 등 외적인 특징으로는 공통점을 찾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한 단계 위에서 바라보면 이들 모두 인간이라는 명백한 공통점을 가집니다. 이처럼 수백 개의 영어 규칙들을 관통하는 핵심적인 상위 법칙들을 발견하고 체계화하여 학습량을 획기적으로 줄인 것입니다. 기초 26개, 정규 45개의 핵심 법칙만 익히면 영어의 큰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학습자의 마음가짐입니다. 이거 맞아요? 틀리지 않았어요. 라는 질문은 우리의 발목을 잡는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틀려도 괜찮습니다. 아니, 오히려 틀려야만 합니다. 외국에 나가보면 사소한 문법 실수, 예를 들어 명사에 s를 붙이지 않은 것을 지적하는 사람은 놀랍게도 대부분 한국인입니다. 의사소통의 본질은 완벽함이 아니라 전달에 있습니다. 처음부터 완벽을 추구하기보다 서툴더라도 자꾸만 내뱉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혼자서 연습하는 것이 쑥스럽다면 마치 통화하는 척 연기하며 영어로 혼잣말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거기 어디야? 나 지금 갈게. 그 영화 재밌었어. 왜 재밌었지? 와 같이 일상적인 대화를 스스로 만들어 보는 겁니다. 또
좋아하는 영화나 드라마의 한 장면을 정해두고 대사가 끝나면 일시정지를 누르고 주인공의 대사를 따라 해보는 쇄도잉 역시 매우 효과적입니다. 우리가 쇼미더머니에 나오는 래퍼들의 현란한 랩을 생각해보세요. 노래를 수십 번 들어서 속으로는 가사를 전부 따라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막상 입 밖으로 내뱉으려고 하면 혀가 꼬이고 숨이 차오릅니다.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머리로 아는 것과 입으로 말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영역입니다. 끊임없이 입을 움직여 소리를 내뱉는 물리적인 훈련이 동반되어야만 합니다. 물론 이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외국인과 10분만 대화해도 머릿속 산소가 부족해지는 듯한 피로감을 느끼게 될 겁니다. 언어를 배운다는 것은 문법, 단어, 듣기, 말하기, 그리고 용기라는 모든 요소가 조화롭게 어우러져야 하는 종합예술과도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영어를 정복하기 위한 왕도나 지름길은 없습니다. 하지만 더 효율적이고 덜 고통스러운 길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첫째, 원어민처럼이라는 환상을 버리고 소통이라는 현실적인 목표를 세우십시오. 둘째, 문법과 영작이라는 단단한 기초 위에 말하기를 쌓아 올리십시오. 셋째, 틀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끊임없이 내뱉고 연습하십시오. 오늘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의 오랜 숙제였던 영어에 새로운 희망의 빛을 비추었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영어가 여러분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아니라 더 넓은 세상과 소통하게 해주는 날개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언어 여정에 늘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식과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 한국인들에게 영어는 마치 평생의 숙제와도 같습니다. 수년간 학교에서 배우고 막대한 돈과 시간을 들여 학원을 다니고 수많은 학습법을 시도해보지만 외국인 앞에만 서면 입이 얼어붙는 경험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왜 우리는 이토록 영어에 발목 잡혀 힘들어하는 걸까요? 혹시 우리의 목표 설정과 접근 방식 자체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에게 힘을 실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깊이 있는 지식을 나누는데 큰 원동력이 됩니다. 최근 한 새로운 영어 교육법이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특히 수십 년간 영어를 공부해왔지만 늘 제자리 걸음이었던 중장년층, 자녀 교육을 위해 다시 영어책을 펼친 주부, 그리고 바쁜 일상 속에서 자기 개발을 꿈꾸는 직장인들에게 큰 공감을 얻었죠. 50대 의사부터 60대 사업가까지 배움의 열정으로 가득 찬 사연들이 쏟아졌습니다. 그들은 모두 비슷한 고민을 안고 있었습니다. 왜 나는 영어를 포기했을까? 이 질문에 대해 한 영어 전문가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목표 설정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영어를 배우기 시작하는 첫날부터 원어민처럼 말하는 것을 목표로 삼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우리를 지치게 하고 결국 포기하게 만드는 가장 큰 함정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I don't buy it 이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나는 그것을 사지 않는다는 뜻이죠. 실제로 가게에서 물건을 보며 이건 너무 비싸네. I don't buy it 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명확하고 깔끔한 정가 영어입니다. 하지만 어느 날 친구가 믿기 힘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글쎄 길에서 5천만 원을 주었어. 그 말을 듣고 우리는 이렇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What? I don't buy it. 이 상황에서 나는 그 이야기를 사지 않아 라고 해석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말도 안 돼, 믿을 수 없어 라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이해하죠.
기존의 영어 교육은 종종이 두 가지 용법을 한꺼번에 가르치려 합니다. 자, I don't buy it은 사지 않는다는 뜻도 있고 믿지 않는다는 뜻도 있으니 외우세요. 하지만 이제 막 영어를 시작하는 학습자에게 이는 큰 혼란과 부담을 줍니다. 수많은 수거와 관용 표현의 벽 앞에서 좌절감을 느끼게 되죠. 새로운 접근법은 이렇게 제안합니다. 처음에는 원어민처럼 현란한 표현을 구사하려 애쓰지 마십시오. 대신 명확하고 정직한 표현부터 완벽하게 내 것으로 만드십시오. 말도 안 돼 라는 말을 하고 싶다면 굳이 I don't buy it를 떠올리려 애쓰지 말고 I don't believe it이라고 말하는 연습부터 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탄탄한 기초를 쌓는 첫걸음입니다. 원어민이 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원어민과 대화하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그 단계를 거치고 나면 언젠가는 자연스럽게 원어민처럼 말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의문을 제기합니다. 아니, 문법 공부는 지겹고 시대에 뒤떨어진 방식 아닌가? 원어민 아이들도 문법부터 배우진 않잖아?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모국어를 배우는 아이들의 이야기입니다. 이미 한국어라는 견고한 언어 체계를 머릿속에 가진 성인이 제2외국어를 배울 때는 접근 방식이 달라야 합니다. 어린아이가 언어를 배우는 과정은 수만 시간 동안 주변의 말을 스펀지처럼 흡수하며 자연스럽게 체득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성인 학습자에게는 그만한 시간과 환경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제한된 시간 안에 효율적으로 언어를 배우기 위해서는 마치 건물을 지을 때 설계도가 필요하듯 언어의 규칙, 즉 문법이라는 뼈대를 세우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강조되는 것은 영작의 중요성입니다. 여러분이 직접 글로 쓰지 못하는 영어는 여러분의 입에서도 결코 나올 수 없습니다. 이 말은 영어 학습의 핵심을 꿰뚫습니다. 우리는 흔히 말하기와 쓰기를 별개의 영역으로 생각하지만 사실 이 둘은 깊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머릿속의 생각을 논리적인 문장으로 구성하는 훈련, 즉 영작 훈련을 통해 우리는 비로소 자신의 생각을 명확하게 표현하는 힘을 기를 수 있습니다. 문법을 기반으로 영작을 하고 그 문장을 입으로 소리내어 말하는 훈련을 병행할 때 우리의 영어 실력은 비로소 단단한 시멘트처럼 굳건하게 쌓아 올려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얼마나 노력해야 의미 있는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만약 영어의 가장 기초적인 개념, 예를 들어 비동사와 도동사의 차이 정도만 아는 사람이 하루에 5시간씩 집중적으로 공부한다면 3개월 안에 원어민과 기본적인 대화를 나누는 것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름이 뭐예요? 저는 이것을 먹고 싶어요. 우리 사귈래요. 와 같은 간단한 의사 표현 말입니다. 물론 이것이 유창한 수준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또 다른 현실적인 장벽에 부딪히게 되죠. 우리는 배운 대로 정직하게 문장을 만들어 말하지만 원어민들은 우리를 배려해주지 않습니다. 그들은 훨씬 빠르고 수많은 생략과 슬랭을 섞어 말합니다. 이때 우리는 단어를 주워 섬기며 대화의 흐름을 겨우 쫓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영어가 단계적인 학습 과정이라는 증거입니다. 기초 단계에서는 나의 의사를 전달하는 법을 배우고 중급 및 심화 단계로 나아가면서 원어민의 말을 알아듣고 그들의 표현을 익히게 되는 것입니다. 외국 스탠드업 코미디를 보면서 처음에는 웃음 포인트를 놓치다가 어느 순간 그들의 농담이 들리기 시작하고 심지어 저 사람 문법 틀렸는데 라고 잡아낼 수 있는 수준에 이르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성장의 증거입니다. 원어민들도 대화 속에서 문법을 생략하거나 비격식적인 표현을 자주 사용하는데 그 차이를 인지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엄청난 발전인 셈이죠. 이러한 체계적인 학습법은 수년간의 연구를 통해 탄생했습니다.
처음에는 300개가 넘는 복잡한 규칙들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방대한 양의 학습자들이 지레 겁을 먹고 포기할 것이 뻔했죠. 그래서 연구자들은 이 규칙들 사이에 숨겨진 공통점과 상위 개념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 4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키, 몸무게, 눈 크기 등 외적인 특징으로는 공통점을 찾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한 단계 위에서 바라보면 이들 모두 인간이라는 명백한 공통점을 가집니다. 이처럼 수백 개의 영어 규칙들을 관통하는 핵심적인 상위 법칙들을 발견하고 체계화하여 학습량을 획기적으로 줄인 것입니다. 기초 26개, 정규 45개의 핵심 법칙만 익히면 영어의 큰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학습자의 마음가짐입니다. 이거 맞아요? 틀리지 않았어요. 라는 질문은 우리의 발목을 잡는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틀려도 괜찮습니다. 아니, 오히려 틀려야만 합니다. 외국에 나가보면 사소한 문법 실수, 예를 들어 명사에 s를 붙이지 않은 것을 지적하는 사람은 놀랍게도 대부분 한국인입니다. 의사소통의 본질은 완벽함이 아니라 전달에 있습니다. 처음부터 완벽을 추구하기보다 서툴더라도 자꾸만 내뱉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혼자서 연습하는 것이 쑥스럽다면 마치 통화하는 척 연기하며 영어로 혼잣말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거기 어디야? 나 지금 갈게. 그 영화 재밌었어. 왜 재밌었지? 와 같이 일상적인 대화를 스스로 만들어보는 겁니다. 또 좋아하는 영화나 드라마의 한 장면을 정해두고 대사가 끝나면 일시정지를 누르고 주인공의 대사를 따라 해보는 쇄도잉 역시 매우 효과적입니다. 우리가 쇼미더머니에 나오는 래퍼들의 현란한 랩을 생각해보세요. 노래를 수십 번 들어서 속으로는 가사를 전부 따라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막상 입 밖으로 내뱉으려고 하면 혀가 꼬이고 숨이 차오릅니다.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머리로 아는 것과 입으로 말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영역입니다. 끊임없이 입을 움직여 소리를 내뱉는 물리적인 훈련이 동반되어야만 합니다. 물론 이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외국인과 10분만 대화해도 머릿속 산소가 부족해지는 듯한 피로감을 느끼게 될 겁니다. 언어를 배운다는 것은 문법, 단어, 듣기, 말하기, 그리고 용기라는 모든 요소가 조화롭게 어우러져야 하는 종합예술과도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영어를 정복하기 위한 왕도나 지름길은 없습니다. 하지만 더 효율적이고 덜 고통스러운 길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첫째, 원어민처럼이라는 환상을 버리고 소통이라는 현실적인 목표를 세우십시오. 둘째, 문법과 영작이라는 단단한 기초 위에 말하기를 쌓아 올리십시오. 셋째, 틀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끊임없이 내뱉고 연습하십시오. 오늘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의 오랜 숙제였던 영어에 새로운 희망의 빛을 비추었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영어가 여러분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아니라 더 넓은 세상과 소통하게 해주는 날개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언어 여정에 늘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식과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 한국인들에게 영어는 마치 평생의 숙제와도 같습니다. 수년간 학교에서 배우고 막대한 돈과 시간을 들여 학원을 다니고 수많은 학습법을 시도해보지만 외국인 앞에만 서면 입이 얼어붙는 경험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왜 우리는 이토록 영어에 발목 잡혀 힘들어하는 걸까요? 혹시 우리의 목표 설정과 접근 방식 자체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에게 힘을 실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깊이 있는 지식을 나누는데 큰 원동력이 됩니다. 최근 한 새로운 영어 교육법이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특히 수십 년간 영어를 공부해왔지만 늘 제자리 걸음이었던 중장년층, 자녀 교육을 위해 다시 영어책을 펼친 주부, 그리고 바쁜 일상 속에서 자기 개발을 꿈꾸는 직장인들에게 큰 공감을 얻었죠. 50대 의사부터 60대 사업가까지 배움의 열정으로 가득 찬 사연들이 쏟아졌습니다. 그들은 모두 비슷한 고민을 안고 있었습니다. 왜 나는 영어를 포기했을까? 이 질문에 대해 한 영어 전문가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목표 설정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영어를 배우기 시작하는 첫날부터 원어민처럼 말하는 것을 목표로 삼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우리를 지치게 하고 결국 포기하게 만드는 가장 큰 함정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I don't buy it 이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나는 그것을 사지 않는다는 뜻이죠. 실제로 가게에서 물건을 보며 이건 너무 비싸네. I don't buy it 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명확하고 깔끔한 정가 영어입니다. 하지만 어느 날 친구가 믿기 힘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글쎄 길에서 5천만 원을 주었어. 그 말을 듣고 우리는 이렇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What? I don't buy it. 이 상황에서 나는 그 이야기를 사지 않아 라고 해석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말도 안 돼, 믿을 수 없어 라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이해하죠. 기존의 영어 교육은 종종 이 두 가지 용법을 한꺼번에 가르치려 합니다. 자, I don't buy it은 사지 않는다는 뜻도 있고 믿지 않는다는 뜻도 있으니 외우세요. 하지만 이제 막 영어를 시작하는 학습자에게 이는 큰 혼란과 부담을 줍니다. 수많은 수거와 관용 표현의 벽 앞에서 좌절감을 느끼게 되죠. 새로운 접근법은 이렇게 제안합니다. 처음에는 원어민처럼 현란한 표현을 구사하려 애쓰지 마십시오. 대신 명확하고 정직한 표현부터 완벽하게 내 것으로 만드십시오. 말도 안 돼 라는 말을 하고 싶다면 굳이 I don't buy it를 떠올리려 애쓰지 말고 I don't believe it 이라고 말하는 연습부터 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탄탄한 기초를 쌓는 첫걸음입니다. 원어민이 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원어민과 대화하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그 단계를 거치고 나면 언젠가는 자연스럽게 원어민처럼 말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의문을 제기합니다. 아니, 문법 공부는 지겹고 시대에 뒤떨어진 방식 아닌가? 원어민 아이들도 문법부터 배우진 않잖아?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모국어를 배우는 아이들의 이야기입니다. 이미 한국어라는 견고한 언어 체계를 머릿속에 가진 성인이 제2외국어를 배울 때는 접근 방식이 달라야 합니다. 어린아이가 언어를 배우는 과정은 수만 시간 동안 주변의 말을 스펀지처럼 흡수하며 자연스럽게 체득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성인 학습자에게는 그만한 시간과 환경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제한된 시간 안에 효율적으로 언어를 배우기 위해서는 마치 건물을 지을 때 설계도가 필요하듯 언어의 규칙, 즉 문법이라는 뼈대를 세우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강조되는 것은 영작의 중요성입니다. 여러분이 직접 글로 쓰지 못하는 영어는 여러분의 입에서도 결코 나올 수 없습니다. 이 말은 영어 학습의 핵심을 꿰뚫습니다. 우리는 흔히 말하기와 쓰기를 별개의 영역으로 생각하지만 사실 이 둘은 깊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머릿속의 생각을 논리적인 문장으로 구성하는 훈련, 즉 영작 훈련을 통해 우리는 비로소 자신의 생각을 명확하게 표현하는 힘을 기를 수 있습니다. 문법을 기반으로 영작을 하고 그 문장을 입으로 소리내어 말하는 훈련을 병행할 때
우리의 영어 실력은 비로소 단단한 시멘트처럼 굳건하게 쌓아 올려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얼마나 노력해야 의미 있는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만약 영어의 가장 기초적인 개념, 예를 들어 비동사와 도동사의 차이 정도만 아는 사람이 하루에 5시간씩 집중적으로 공부한다면 3개월 안에 원어민과 기본적인 대화를 나누는 것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름이 뭐예요? 저는 이것을 먹고 싶어요. 우리 사귈래요? 와 같은 간단한 의사 표현 말입니다. 물론 이것이 유창한 수준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또 다른 현실적인 장벽에 부딪히게 되죠. 우리는 배운 대로 정직하게 문장을 만들어 말하지만 원어민들은 우리를 배려해주지 않습니다. 그들은 훨씬 빠르고 수많은 생략과 슬랭을 섞어 말합니다. 이때 우리는 단어를 주워 섬기며 대화의 흐름을 겨우 쫓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영어가 단계적인 학습 과정이라는 증거입니다. 기초 단계에서는 나의 의사를 전달하는 법을 배우고 중급 및 심화 단계로 나아가면서 원어민의 말을 알아듣고 그들의 표현을 익히게 되는 것입니다. 외국 스탠드업 코미디를 보면서 처음에는 웃음 포인트를 놓치다가 어느 순간 그들의 농담이 들리기 시작하고 심지어 저 사람 문법 틀렸는데 라고 잡아낼 수 있는 수준에 이르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성장의 증거입니다. 원어민들도 대화 속에서 문법을 생략하거나 비격식적인 표현을 자주 사용하는데 그 차이를 인지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엄청난 발전인 셈이죠. 이러한 체계적인 학습법은 수년간의 연구를 통해 탄생했습니다. 처음에는 300개가 넘는 복잡한 규칙들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방대한 양의 학습자들이 지레 겁을 먹고 포기할 것이 뻔했죠. 그래서 연구자들은 이 규칙들 사이에 숨겨진 공통점과 상위 개념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 4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키, 몸무게, 눈 크기 등 외적인 특징으로는 공통점을 찾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한 단계 위에서 바라보면 이들 모두 인간이라는 명백한 공통점을 가집니다. 이처럼 수백 개의 영어 규칙들을 관통하는 핵심적인 상위 법칙들을 발견하고 체계화하여 학습량을 획기적으로 줄인 것입니다. 기초 26개, 정규 45개의 핵심 법칙만 익히면 영어의 큰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학습자의 마음가짐입니다. 이거 맞아요? 틀리지 않았어요. 라는 질문은 우리의 발목을 잡는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틀려도 괜찮습니다. 아니, 오히려 틀려야만 합니다. 외국에 나가보면 사소한 문법 실수, 예를 들어 명사에 s를 붙이지 않은 것을 지적하는 사람은 놀랍게도 대부분 한국인입니다. 의사소통의 본질은 완벽함이 아니라 전달에 있습니다. 처음부터 완벽을 추구하기보다 서툴더라도 자꾸만 내뱉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혼자서 연습하는 것이 쑥스럽다면 마치 통화하는 척 연기하며 영어로 혼잣말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거기 어디야? 나 지금 갈게. 그 영화 재밌었어. 왜 재밌었지? 와 같이 일상적인 대화를 스스로 만들어보는 겁니다. 또 좋아하는 영화나 드라마의 한 장면을 정해두고 대사가 끝나면 일시정지를 누르고 주인공의 대사를 따라 해보는 쇄도잉 역시 매우 효과적입니다. 우리가 쇼미더머니에 나오는 래퍼들의 현란한 랩을 생각해보세요. 노래를 수십 번 들어서 속으로는 가사를 전부 따라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막상 입 밖으로 내뱉으려고 하면 혀가 꼬이고 숨이 차오릅니다.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머리로 아는 것과 입으로 말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영역입니다. 끊임없이 입을 움직여 소리를 내뱉는 물리적인 훈련이 동반되어야만 합니다. 물론 이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외국인과 10분만 대화해도 머릿속 산소가 부족해지는 듯한 피로감을 느끼게 될 겁니다. 언어를 배운다는 것은 문법, 단어, 듣기, 말하기, 그리고 용기라는 모든 요소가 조화롭게 어우러져야 하는 종합예술과도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영어를 정복하기 위한 왕도나 지름길은 없습니다. 하지만 더 효율적이고 덜 고통스러운 길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첫째, 원어민처럼이라는 환상을 버리고 소통이라는 현실적인 목표를 세우십시오. 둘째, 문법과 영작이라는 단단한 기초 위에 말하기를 쌓아 올리십시오. 셋째, 틀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끊임없이 내뱉고 연습하십시오. 오늘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의 오랜 숙제였던 영어에 새로운 희망의 빛을 비추었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영어가 여러분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아니라 더 넓은 세상과 소통하게 해주는 날개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언어 여정에 늘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식과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 한국인들에게 영어는 마치 평생의 숙제와도 같습니다. 수년간 학교에서 배우고 막대한 돈과 시간을 들여 학원을 다니고 수많은 학습법을 시도해보지만 외국인 앞에만 서면 입이 얼어붙는 경험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왜 우리는 이토록 영어에 발목 잡혀 힘들어하는 걸까요? 혹시 우리의 목표 설정과 접근 방식 자체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에게 힘을 실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깊이 있는 지식을 나누는데 큰 원동력이 됩니다. 최근 한 새로운 영어 교육법이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특히 수십 년간 영어를 공부해왔지만 늘 제자리 걸음이었던 중장년층, 자녀 교육을 위해 다시 영어책을 펼친 주부, 그리고 바쁜 일상 속에서 자기 개발을 꿈꾸는 직장인들에게 큰 공감을 얻었죠. 50대 의사부터 60대 사업가까지 배움의 열정으로 가득 찬 사연들이 쏟아졌습니다. 그들은 모두 비슷한 고민을 안고 있었습니다. 왜 나는 영어를 포기했을까? 이 질문에 대해 한 영어 전문가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목표 설정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영어를 배우기 시작하는 첫날부터 원어민처럼 말하는 것을 목표로 삼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우리를 지치게 하고 결국 포기하게 만드는 가장 큰 함정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I don't buy it 이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나는 그것을 사지 않는다는 뜻이죠. 실제로 가게에서 물건을 보며 이건 너무 비싸네. I don't buy it 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명확하고 깔끔한 정가 영어입니다. 하지만 어느 날 친구가 믿기 힘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글쎄 길에서 5천만 원을 주었어. 그 말을 듣고 우리는 이렇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What? I don't buy it. 이 상황에서 나는 그 이야기를 사지 않아 라고 해석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말도 안 돼, 믿을 수 없어 라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이해하죠. 기존의 영어 교육은 종종 이 두 가지 용법을 한꺼번에 가르치려 합니다. 자, I don't buy it은 사지 않는다는 뜻도 있고 믿지 않는다는 뜻도 있으니 외우세요. 하지만 이제 막 영어를 시작하는 학습자에게 이는 큰 혼란과 부담을 줍니다. 수많은 수거와 관용 표현의 벽 앞에서 좌절감을 느끼게 되죠. 새로운 접근법은 이렇게 제안합니다. 처음에는 원어민처럼 현란한 표현을 구사하려 애쓰지 마십시오. 대신 명확하고 정직한 표현부터 완벽하게 내 것으로 만드십시오. 말도 안 돼 라는 말을 하고 싶다면 굳이 I don't buy it를 떠올리려 애쓰지 말고 I don't believe it 이라고 말하는 연습부터 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탄탄한 기초를 쌓는 첫걸음입니다. 원어민이 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원어민과 대화하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그 단계를 거치고 나면 언젠가는 자연스럽게 원어민처럼 말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의문을 제기합니다. 아니, 문법 공부는 지겹고 시대에 뒤떨어진 방식 아닌가? 원어민 아이들도 문법부터 배우진 않잖아?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모국어를 배우는 아이들의 이야기입니다. 이미 한국어라는 견고한 언어 체계를 머릿속에 가진 성인이 제2외국어를 배울 때는 접근 방식이 달라야 합니다. 어린아이가 언어를 배우는 과정은 수만 시간 동안 주변의 말을 스펀지처럼 흡수하며 자연스럽게 체득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성인 학습자에게는 그만한 시간과 환경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제한된 시간 안에 효율적으로 언어를 배우기 위해서는 마치 건물을 지을 때 설계도가 필요하듯 언어의 규칙, 즉 문법이라는 뼈대를 세우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강조되는 것은 영작의 중요성입니다. 여러분이 직접 글로 쓰지 못하는 영어는 여러분의 입에서도 결코 나올 수 없습니다. 이 말은 영어 학습의 핵심을 꿰뚫습니다. 우리는 흔히 말하기와 쓰기를 별개의 영역으로 생각하지만 사실 이 둘은 깊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머릿속의 생각을 논리적인 문장으로 구성하는 훈련, 즉 영작 훈련을 통해 우리는 비로소 자신의 생각을 명확하게 표현하는 힘을 기를 수 있습니다. 문법을 기반으로 영작을 하고 그 문장을 입으로 소리내어 말하는 훈련을 병행할 때 우리의 영어 실력은 비로소 단단한 시멘트처럼 굳건하게 쌓아 올려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얼마나 노력해야 의미 있는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만약 영어의 가장 기초적인 개념, 예를 들어 비동사와 도동사의 차이 정도만 아는 사람이 하루에 5시간씩 집중적으로 공부한다면 3개월 안에 원어민과 기본적인 대화를 나누는 것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름이 뭐예요? 저는 이것을 먹고 싶어요. 우리 사귈래요? 와 같은 간단한 의사 표현 말입니다. 물론 이것이 유창한 수준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또 다른 현실적인 장벽에 부딪히게 되죠. 우리는 배운 대로 정직하게 문장을 만들어 말하지만 원어민들은 우리를 배려해주지 않습니다. 그들은 훨씬 빠르고 수많은 생략과 슬랭을 섞어 말합니다. 이때 우리는 단어를 주워 섬기며 대화의 흐름을 겨우 쫓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영어가 단계적인 학습 과정이라는 증거입니다. 기초 단계에서는 나의 의사를 전달하는 법을 배우고 중급 및 심화 단계로 나아가면서 원어민의 말을 알아듣고 그들의 표현을 익히게 되는 것입니다. 외국 스탠드업 코미디를 보면서 처음에는 웃음 포인트를 놓치다가 어느 순간 그들의 농담이 들리기 시작하고 심지어 저 사람 문법 틀렸는데 라고 잡아낼 수 있는 수준에 이르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성장의 증거입니다. 원어민들도 대화 속에서 문법을 생략하거나 비격식적인 표현을 자주 사용하는데 그 차이를 인지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엄청난 발전인 셈이죠. 이러한 체계적인 학습법은 수년간의 연구를 통해 탄생했습니다. 처음에는 300개가 넘는 복잡한 규칙들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방대한 양의 학습자들이 지레 겁을 먹고 포기할 것이 뻔했죠. 그래서 연구자들은 이 규칙들 사이에 숨겨진 공통점과 상위 개념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 4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키, 몸무게, 눈 크기 등 외적인 특징으로는 공통점을 찾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한 단계 위에서 바라보면 이들 모두 인간이라는 명백한 공통점을 가집니다. 이처럼 수백 개의 영어 규칙들을 관통하는 핵심적인 상위 법칙들을 발견하고 체계화하여 학습량을 획기적으로 줄인 것입니다. 기초 26개,
정규 45개의 핵심 법칙만 익히면 영어의 큰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학습자의 마음가짐입니다. 이거 맞아요? 틀리지 않았어요. 라는 질문은 우리의 발목을 잡는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틀려도 괜찮습니다. 아니, 오히려 틀려야만 합니다. 외국에 나가보면 사소한 문법 실수, 예를 들어 명사에 s를 붙이지 않은 것을 지적하는 사람은 놀랍게도 대부분 한국인입니다. 의사소통의 본질은 완벽함이 아니라 전달에 있습니다. 처음부터 완벽을 추구하기보다 서툴더라도 자꾸만 내뱉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혼자서 연습하는 것이 쑥스럽다면 마치 통화하는 척 연기하며 영어로 혼잣말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거기 어디야? 나 지금 갈게. 그 영화 재밌었어. 왜 재밌었지? 와 같이 일상적인 대화를 스스로 만들어보는 겁니다. 또 좋아하는 영화나 드라마의 한 장면을 정해두고 대사가 끝나면 일시정지를 누르고 주인공의 대사를 따라 해보는 쇄도잉 역시 매우 효과적입니다. 우리가 쇼미더머니에 나오는 래퍼들의 현란한 랩을 생각해보세요. 노래를 수십 번 들어서 속으로는 가사를 전부 따라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막상 입 밖으로 내뱉으려고 하면 혀가 꼬이고 숨이 차오릅니다.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머리로 아는 것과 입으로 말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영역입니다. 끊임없이 입을 움직여 소리를 내뱉는 물리적인 훈련이 동반되어야만 합니다. 물론 이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외국인과 10분만 대화해도 머릿속 산소가 부족해지는 듯한 피로감을 느끼게 될 겁니다. 언어를 배운다는 것은 문법, 단어, 듣기, 말하기, 그리고 용기라는 모든 요소가 조화롭게 어우러져야 하는 종합예술과도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영어를 정복하기 위한 왕도나 지름길은 없습니다. 하지만 더 효율적이고 덜 고통스러운 길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첫째, 원어민처럼이라는 환상을 버리고 소통이라는 현실적인 목표를 세우십시오. 둘째, 문법과 영작이라는 단단한 기초 위에 말하기를 쌓아 올리십시오. 셋째, 틀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끊임없이 내뱉고 연습하십시오. 오늘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의 오랜 숙제였던 영어에 새로운 희망의 빛을 비추었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영어가 여러분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아니라 더 넓은 세상과 소통하게 해주는 날개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언어 여정에 늘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식과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 한국인들에게 영어는 마치 평생의 숙제와도 같습니다. 수년간 학교에서 배우고 막대한 돈과 시간을 들여 학원을 다니고 수많은 학습법을 시도해보지만 외국인 앞에만 서면 입이 얼어붙는 경험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왜 우리는 이토록 영어에 발목 잡혀 힘들어하는 걸까요? 혹시 우리의 목표 설정과 접근 방식 자체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에게 힘을 실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깊이 있는 지식을 나누는데 큰 원동력이 됩니다. 최근 한 새로운 영어 교육법이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특히 수십 년간 영어를 공부해왔지만 늘 제자리 걸음이었던 중장년층, 자녀 교육을 위해 다시 영어책을 펼친 주부, 그리고 바쁜 일상 속에서 자기 개발을 꿈꾸는 직장인들에게 큰 공감을 얻었죠. 50대 의사부터 60대 사업가까지 배움의 열정으로 가득 찬 사연들이 쏟아졌습니다. 그들은 모두 비슷한 고민을 안고 있었습니다. 왜 나는 영어를 포기했을까? 이 질문에 대해 한 영어 전문가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목표 설정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영어를 배우기 시작하는 첫날부터 원어민처럼 말하는 것을 목표로 삼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우리를 지치게 하고 결국 포기하게 만드는 가장 큰 함정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I don't buy it 이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나는 그것을 사지 않는다는 뜻이죠. 실제로 가게에서 물건을 보며 이건 너무 비싸네. I don't buy it 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명확하고 깔끔한 정가 영어입니다. 하지만 어느 날 친구가 믿기 힘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글쎄 길에서 5천만 원을 주었어. 그 말을 듣고 우리는 이렇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What? I don't buy it. 이 상황에서 나는 그 이야기를 사지 않아 라고 해석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말도 안 돼, 믿을 수 없어 라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이해하죠. 기존의 영어 교육은 종종 이 두 가지 용법을 한꺼번에 가르치려 합니다. 자, I don't buy it은 사지 않는다는 뜻도 있고 믿지 않는다는 뜻도 있으니 외우세요. 하지만 이제 막 영어를 시작하는 학습자에게 이는 큰 혼란과 부담을 줍니다. 수많은 수거와 관용 표현의 벽 앞에서 좌절감을 느끼게 되죠. 새로운 접근법은 이렇게 제안합니다. 처음에는 원어민처럼 현란한 표현을 구사하려 애쓰지 마십시오. 대신 명확하고 정직한 표현부터 완벽하게 내 것으로 만드십시오. 말도 안 돼 라는 말을 하고 싶다면 굳이 I don't buy it를 떠올리려 애쓰지 말고 I don't believe it 이라고 말하는 연습부터 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탄탄한 기초를 쌓는 첫걸음입니다. 원어민이 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원어민과 대화하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그 단계를 거치고 나면 언젠가는 자연스럽게 원어민처럼 말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의문을 제기합니다. 아니, 문법 공부는 지겹고 시대에 뒤떨어진 방식 아닌가? 원어민 아이들도 문법부터 배우진 않잖아?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모국어를 배우는 아이들의 이야기입니다. 이미 한국어라는 견고한 언어 체계를 머릿속에 가진 성인이 제2외국어를 배울 때는 접근 방식이 달라야 합니다. 어린아이가 언어를 배우는 과정은 수만 시간 동안 주변의 말을 스펀지처럼 흡수하며 자연스럽게 체득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성인 학습자에게는 그만한 시간과 환경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제한된 시간 안에 효율적으로 언어를 배우기 위해서는 마치 건물을 지을 때 설계도가 필요하듯 언어의 규칙, 즉 문법이라는 뼈대를 세우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강조되는 것은 영작의 중요성입니다. 여러분이 직접 글로 쓰지 못하는 영어는 여러분의 입에서도 결코 나올 수 없습니다. 이 말은 영어 학습의 핵심을 꿰뚫습니다. 우리는 흔히 말하기와 쓰기를 별개의 영역으로 생각하지만 사실 이 둘은 깊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머릿속의 생각을 논리적인 문장으로 구성하는 훈련, 즉 영작 훈련을 통해 우리는 비로소 자신의 생각을 명확하게 표현하는 힘을 기를 수 있습니다. 문법을 기반으로 영작을 하고 그 문장을 입으로 소리내어 말하는 훈련을 병행할 때 우리의 영어 실력은 비로소 단단한 시멘트처럼 굳건하게 쌓아 올려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얼마나 노력해야 의미 있는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만약 영어의 가장 기초적인 개념, 예를 들어 비동사와 도동사의 차이 정도만 아는 사람이 하루에 5시간씩 집중적으로 공부한다면 3개월 안에 원어민과 기본적인 대화를 나누는 것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름이 뭐예요? 저는 이것을 먹고 싶어요. 우리 사귈래요? 와 같은 간단한 의사 표현 말입니다. 물론 이것이 유창한 수준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또 다른 현실적인 장벽에 부딪히게 되죠. 우리는 배운 대로 정직하게 문장을 만들어 말하지만
원어민들은 우리를 배려해주지 않습니다. 그들은 훨씬 빠르고 수많은 생략과 슬랭을 섞어 말합니다. 이때 우리는 단어를 주워 섬기며 대화의 흐름을 겨우 쫓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영어가 단계적인 학습 과정이라는 증거입니다. 기초 단계에서는 나의 의사를 전달하는 법을 배우고 중급 및 심화 단계로 나아가면서 원어민의 말을 알아듣고 그들의 표현을 익히게 되는 것입니다. 외국 스탠드업 코미디를 보면서 처음에는 웃음 포인트를 놓치다가 어느 순간 그들의 농담이 들리기 시작하고 심지어 저 사람 문법 틀렸는데 라고 잡아낼 수 있는 수준에 이르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성장의 증거입니다. 원어민들도 대화 속에서 문법을 생략하거나 비격식적인 표현을 자주 사용하는데 그 차이를 인지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엄청난 발전인 셈이죠. 이러한 체계적인 학습법은 수년간의 연구를 통해 탄생했습니다. 처음에는 300개가 넘는 복잡한 규칙들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방대한 양의 학습자들이 지레 겁을 먹고 포기할 것이 뻔했죠. 그래서 연구자들은 이 규칙들 사이에 숨겨진 공통점과 상위 개념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 4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키, 몸무게, 눈 크기 등 외적인 특징으로는 공통점을 찾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한 단계 위에서 바라보면 이들 모두 인간이라는 명백한 공통점을 가집니다. 이처럼 수백 개의 영어 규칙들을 관통하는 핵심적인 상위 법칙들을 발견하고 체계화하여 학습량을 획기적으로 줄인 것입니다. 기초 26개, 정규 45개의 핵심 법칙만 익히면 영어의 큰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학습자의 마음가짐입니다. 이거 맞아요? 틀리지 않았어요. 라는 질문은 우리의 발목을 잡는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틀려도 괜찮습니다. 아니, 오히려 틀려야만 합니다. 외국에 나가보면 사소한 문법 실수, 예를 들어 명사에 s를 붙이지 않은 것을 지적하는 사람은 놀랍게도 대부분 한국인입니다. 의사소통의 본질은 완벽함이 아니라 전달에 있습니다. 처음부터 완벽을 추구하기보다 서툴더라도 자꾸만 내뱉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혼자서 연습하는 것이 쑥스럽다면 마치 통화하는 척 연기하며 영어로 혼잣말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거기 어디야? 나 지금 갈게. 그 영화 재밌었어. 왜 재밌었지? 와 같이 일상적인 대화를 스스로 만들어보는 겁니다. 또 좋아하는 영화나 드라마의 한 장면을 정해두고 대사가 끝나면 일시정지를 누르고 주인공의 대사를 따라 해보는 쇄도잉 역시 매우 효과적입니다. 우리가 쇼미더머니에 나오는 래퍼들의 현란한 랩을 생각해보세요. 노래를 수십 번 들어서 속으로는 가사를 전부 따라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막상 입 밖으로 내뱉으려고 하면 혀가 꼬이고 숨이 차오릅니다.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머리로 아는 것과 입으로 말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영역입니다. 끊임없이 입을 움직여 소리를 내뱉는 물리적인 훈련이 동반되어야만 합니다. 물론 이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외국인과 10분만 대화해도 머릿속 산소가 부족해지는 듯한 피로감을 느끼게 될 겁니다. 언어를 배운다는 것은 문법, 단어, 듣기, 말하기, 그리고 용기라는 모든 요소가 조화롭게 어우러져야 하는 종합예술과도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영어를 정복하기 위한 왕도나 지름길은 없습니다. 하지만 더 효율적이고 덜 고통스러운 길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첫째, 원어민처럼이라는 환상을 버리고 소통이라는 현실적인 목표를 세우십시오. 둘째, 문법과 영작이라는 단단한 기초 위에 말하기를 쌓아 올리십시오. 셋째, 틀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끊임없이 내뱉고 연습하십시오.
오늘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의 오랜 숙제였던 영어에 새로운 희망의 빛을 비추었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영어가 여러분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아니라 더 넓은 세상과 소통하게 해주는 날개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언어 여정에 늘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